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자, 이번 시간은 30개 팀의 전력을 가늠해보는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N번째 시간입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는 30승 이상을 거뒀습니다. 전년 대비 NBA 기록이었어요.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석연치 않은 판정 때문에 뉴욕 닉스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뉴욕 닉스를 업셋하고 올라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저력과 위력과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디트로이트가 여름에 소소하게 움직였습니다. 들어온 선수는 덩컨 로빈슨, 마이애미에서 데려왔고요. 캐리스 르버트와는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폴리드와 연장 계약, 자본테 그린과는 가장 최근에 FA 계약을 맺었고 콜비 존스 그리고 드래프트로 체즈 레이니어도 함께 영입을 했습니다. 자, 아웃된 선수를 보면 시모네 폰테키어 트레이드로 마이애미로 떠났죠. 그리고 데니 슈러더 역시나 세크라멘토로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FA가 됐고 말릭 비즐리도 FA,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이고요. 린디 워터 3세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론 하퍼 주니어, 그러니까 이 딜런 하퍼의 형이죠. 이 친구는 방출됐습니다. 자, 지난 시즌 한번 요약해보면 감독 참 잘 바꿨다.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 정말 잘한다. 제일런 듀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 한번 요약해보면 44승 38패였어요.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승수를 올렸고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무려 6위였습니다. 3위 뉴욕 닉스와도 혈전을 벌였고요. 굉장히 균형 잡힌 공수를 자랑했죠. 공격 레이팅 14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0위였고요. 페이스도 11위. 그러니까 어느 한 곳 모난 구석 없이 굉장히 잘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비커 스태프 감독이 상당히 수비를 중시하지만 이 디트로이트 선수들의 연령대나 스타일들을 잘 파악하면서 비교적 빠른 팀으로 팀 색깔을 변모시켰죠. 자, 주요 지표도 훌륭했습니다. 득점 12위, 리바운드 13위, 야투 성공률 13위, 3점 성공률 17위.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머니 속 송곳처럼 팍 튀어나온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난 구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굉장히 잘 풀려갔고 속공 득점도 전체 2위였어요. 페이스가 11위인데 속공 득점이 2위다. 속공 상황에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간 거죠. 페인트존 득점 5위인데 페인트존 실점은 또 5번째로 적었어요. 그래서 페인트존 득점의 득실 차이를 보면 무려 플러스 6.6점입니다. 누굴 만나든 내가 상대보다 2점 야투 3개는 골 밑에서 더 넣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유투 시도 허용 개수는 24.3개. 그러니까 상대 자유투 시도가 그만큼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죠.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파울 개수를 좀 조절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었고 주로 빅맨들에게서 이런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시즌을 뒤로 하고 이제 새 시즌을 앞두고 있는 디트로이트인데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드 커닝햄이 1번, 그리고 마커 세서가 백업으로 다시 나설 테고요. 그리고 슈팅가드는 지난 시즌에 콜 써니의 굉장히 악질적인 파울 때문에 시즌을 접어야 했던 제이든 아이비, 그리고 백업으로 캐리스 르버트가 있습니다. 르버트는 한시적으로 1번도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3번은 아멘 탐슨과 쌍둥이인 어사르 탐슨, 그리고 백업은 던컨 로빈슨. 로빈슨은 2, 3번 다 오갈 수 있죠. 자, 그리고 4번은 토바야스 해리스고요. 그리고 백업은 론 홀랜드, 그리고 빅맨 포지션은 제일런 듀렌과 아이제 스튜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짜임새도 있고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던컨 로빈슨이 과연 동시에 빠져나간 하더웨이 주니어와 말릭 비즐리의 빈자리를 잘 메울 수 있을지 여부이고, 그리고 제이든 아이비가 돌아왔잖아요. 케이드 커닝햄과는 어떤 식으로든 합을 맞춰야 됩니다. 역할도 분담을 해야겠지만 누가 봐도 커닝햄은 1옵션, 아이비는 그 뒤 옵션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 발 뒤로 빠져서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키플레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드 커닝햄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35분 뛰면서 26.1득점, 6.1리바운드, 9.1 어시스트. 스타일을 놓고 따지자면 제임스 하든 혹은 루카 돈치치 유형의 선수예요. 키가 큰데 플레이메이커고, 네, 그리고 운동 능력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어시스트가 무려 9.1개니까 최상급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네,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도 전투적으로 하고요. 약 한 30년 전에 그랜트 힐이 생각나죠.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사르 탐슨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시즌 이 혈전 때문에 출전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22.5분 뛰었는데 그러면서도 10.1득점, 5.1리바운드, 1.7스틸, 3점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워낙 운동 능력이 좋다 보니까 림 근처에서의 마무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출전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아멘 탐슨급은 아니더라도 이 기록들은 대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겁니다. 자, 그리고 키플레이어 세 번째 선수 젤런 듀렌입니다. 이 친구는 전투력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심도 있습니다. 득점 기술이 뭐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 농구에서 평균 더블 기록하면서 2.7 어시스트, 터널 시야와도 거리가 멀거든요. 이런 장점을 지닌 영건 빅맨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유투가 67%로 아쉽긴 하지만 뭐 낙제점 수준은 아니고요. 필드골이 무려 69.2%예요. 받아먹는 데 특화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풋백으로 마무리하는 능력도 훌륭합니다. 이 팀의 중심은 결국 제이든 아이비와 케이드 커닝햄이기 때문에 이런 이 볼핸들러들 또 윙들을 아주 잘 보좌할 수 있는 선수예요. 즉 디트로이트의 현재 색깔과 팀 로스터의 특성을 본다면 대단히 잘 들어맞는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디트로이트의 다음 시즌 최고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배드보이즈 2기가 마지막 불꽃이었던 2008년이 디트로이트가 2라운드에 진출했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7년 전이죠. 2008년 이후에 디트로이트가 2라운드에 진출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겠죠. 사실 지난 시즌에 만약에 그 오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디트로이트가 뉴욕을 업셋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결국 오심 때문에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됐지만 저는 그 1라운드에서 치렀던 6경기가 뉴욕 닉스를 가장 괴롭힌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경기일 따름이지만 봄농구를 경험해본 것들이 저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시 빌럽스, 립 해밀턴, 라시드 월러스, 벤 월러스, 테이션 프린스, 자,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배드보이즈 2기 이후에 저는 오랜만에 2라운드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비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제이비 비커스태프 감독은 휴스턴 로켓츠 시절에도 그랬고 클리블랜드 시절도 마찬가지였고 늘 수비에 강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는 공격에도 신경을 쓰면서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밸런스를 자랑했었는데 저는 디펜시브 레이팅도 그렇고 수비 세부 지표가 비커스태프 감독의 장점이 그대로 투영되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자연스럽게 승률과 플레이오프 목표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력 보강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비는 일단 1년 계약이 남았죠. 2년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만기입니다. 그래서 토바이어스 해리스 같은 선수를 매물로 굉장히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또 사실 이 전력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전력의 업사이드가 좀 부족해지는 부분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애매하게 성장하는 듀렌, 어사르 탐슨, 아이비 이 세 명이 전부 다 가파른 성장폭을 케이드 커닝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부상, 슬럼프, 부진 이런 이유로 애매한 성장 곡선을 그리면 사실 커닝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명 중에 그래도 2명은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아웃, 빵 터지는 그런 해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케이드 커닝햄 다음 시즌도 무지막지하게 잘할 겁니다. 저도 판타지 리그를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저에게 만약에 한 1라운드 한 4, 5순위, 5, 6순위 지명권이 있다면 저는 커닝햄 뽑을 것 같아요. 워낙 볼륨을 잘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커닝햄은 올스타 당연하고 올 NBA 팀에도 뽑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토비 말고 제이든 아이비로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커닝햄이 있는 한 저는 아이비 같은 유형의 선수보다
오프 더 볼 움직임, 그 다음에 유스지 퍼센트가 낮은 선수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빅맨 쪽 포지션도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오프시즌 때 아이비 트레이드 썰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와 제이든 아이비 가문의 그런 엄청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아이비를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이번 시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아이비의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8회차 조코피TV 투어는 완판됐고요. 11월 말에 9회차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동행하고 골든스테이트 휴스턴, 레이커스 댈러스, 클리퍼스 댈러스 요 세 경기를 볼 거니까요. 이제 상품 게시하면 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